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으로 들어야 제맛인 시선 집중의 더 막내 작가 더 막가입니다. 네. 단골 촌철님이신데요. HBYI님이 우리 방송은 생방으로 듣고 타 방송은 녹방으로 들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셔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AS 타임 가시죠. 그 전에 강우람님이 저는 김종배 선생님 흰머리를 안 보면 불안해지는 시선 집중 중독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흰머리가 얼마나 했다고 별로 없는데. 아이고 그래도 안 보면 불안해진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세요. 네. 시선집중 중독자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AS타임 갈게요. 네. 어제 이 시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대검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를 짚어주셨잖아요. 네. 위증 연습 등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왜 당시 수사팀에 대한 징계는 없을까? 제이비도 이 부분을 궁금해했고 지적을 했는데 네. 그 내막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 중에 현직 검사는 현재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대검 감찰위에 3차례 회의에 올렸는데 징계 혐의를 심의했지만 한 명은 무혐의, 다른 한 명은 불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불문이라는 거는 혐의가 일부 인정이 되지만 징계를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때 내리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징계 시효가 3년인데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여러 언론이 누구를 벌 주려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네. 박 장관의 말이 거짓말이다. 징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누구를 벌 주려고 합동감찰한 건 아니다라는 말과 네. 징계를 시도했던 것은 매치가 안 되죠.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박범계 장관의 이런 그 코멘트가 적절했는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나? 지적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네. 문제는 징계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불발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징계 시효는 3년인데 징계 시효를 넘어섰는데 감찰위를 열어서 징계를 시도를 했다. 일단 이것부터가 정리가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징계 시효가 지났는데 어떻게 징계를 추진합니까? 못하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징계 시효와는 무관한 방법, 우회로, 그러니까 총장 경고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을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뭐 징계 시효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던데, 근데 이마저도 결국은 안 된 거죠. 안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당시 수사팀에서 상당수 검사는 이미 퇴직을 했고,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발표된 감찰 그 결과와 지금 남아있는 현직 검사 2명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이 현직 검사 2명은 별로, 예를 들어서 뭐 말단이거나 이래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별로 연관성이 없고 퇴직한 검사들이 그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지 아니면 엊그제 발표했던 감찰 결과 내용이 실제 어떤 그 검사들의 수사 관행에 비춰서 과장 포장돼서 발표가 된 건지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점검을 할 수 있는 주변에 지금 감찰에 참여한 사람들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이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왜 그러냐면 한 명 검사는 지금 무혐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감찰위원회에서.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약간 삐딱선 정신을 발동을 해보면 징계 시효가 끝나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게 적절한지 사실 저는 잘 이해는 안 가가지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 어떤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시점이 3년 전이면 징계를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징계 시효라고 하는 네, 3년이 지나면.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추진했다는 것은 다른 우회로를 찾았다. 정상 징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 방법이 검찰총장 징계라는 거죠. 경고라는 거죠. 잘못에 대한 벌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 전 총장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다. 억울하면 한명숙 전 총리가 재심 신청하면 된다. 이게 바로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네. 딱 예상했던 반응이긴 한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찰 후 어떤 조치 사항의 적절성 문제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찰의 의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핀트가 좀 다르죠. 핀트가 다른 거고 지금 그 법무부에서는 애당초 감찰에 착수하면서 했던 것은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네. 하는 이유를 댔던 거고 윤석열 전 총장은 한명숙 구하기라는 이유로 규정을 한 거고 그렇죠. 그냥 시각차가 이렇다라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각차가 이렇다.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지 불과 20분 만에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감사원장 사퇴 17일, 정치 선언 일주일 만입니다. 성당원으로 입당하는데 마지막 결정은 사실 어젯밤 밤새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당내 대선 주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선 대선 주자들은 물론 당 대표까지 나서 임기 도중 사퇴해 곧바로 정치권에 직행한 최 전 원장의 행보에 대해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 공화국의 기초를 흔들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사전에 야당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어제 입당을 했습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하는 분들이 각자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정한 방향을 일관되게 걸어갈 것이다. 지금 안 들어간다. 이 얘기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최재형, 윤석열 두 사람의 지금 행보가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한번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와 탈진보를 아우르는 뭐 요즘 빅텐트라고 하고 빅플레이트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빅플레이트를 추구하는 것,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자, 문제는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네. 요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일부터 이틀간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보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27.8%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그 실시된 조사보다 4.5%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아무튼 0.6%포인트 올랐던 것으로 좀 나왔는데 네. 그래서 4.2%를 기록을 했거든요. 결국은 빅플레이트의 추동력은 면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수노모 중도 영역이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면적이 커야 되는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좁아들고 있다. 이거는 지금 뭔가 좀 그러니까 엇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보수 영역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점을 해서 잠식을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정치적인 손해가 이 걸음걸이의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발걸음의 속도는 별개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고요.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자, 윤석열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검증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스탠스로 나올까? 이게 저는 더 궁금한데 왜 그러냐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마당에 계속 방어선을 치면서 보위를 할까?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앞으로 포인트를 여기다 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제이비랑 인터뷰할 때 얘기했잖아요. 입당해야 돕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망 모드 아니겠습니까?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은 했지만 아직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은 안 했어요. 입당까지는 초스피드로 왔는데 문제는 지지율도 초스피드로 오를까요? 이럴 때는 내리는 답변은 지켜보면 알겠죠. 이런 그 거 얘기는 저도 아니겠습니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초스피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네. 그 오르는 만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삭감되는가. 네. 다시 말해서 상호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 상쇄하는 관계가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를까보다 어떻게 오를 것이냐. 그렇죠. 누구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갉아먹으면서 오를 것인가. 이게 더 네. 관심사가 되는 거죠.
CKJ님이 최 감사원장은 그동안 감사원 업무를 본인 정치하기 위한 수단임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네. 김종희님은 반기문 시즌2, 시즌3 동시 상영인가요? 이것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권혁진님은 이러다 홍남기 부총리도 출마하겠어요 해주셨고요. 이민옥님 현 정부가 윤석열 최재형 발판을 만들어준 건가요? 아니면 이들이 발톱을 숨기고 국민 모두를 속인 걸까요? 발판과 발톱 네. 라임이 맞네요. 촌철님들 정말 대단하시죠? 예. 9729님은 싸움엔 역시 선수치기죠. 네, 요 약간 이렇게 먼저 친 거를 어떻게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반격을 할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예.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하는 시각에 윤 전 총장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만났잖아요. 네. 요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정이 그 번개로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미리 조율했겠죠. 미리 조율을 했겠죠. 네. 그러면 그 행위가 그 발생한 거 말고 예의학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을 그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전격적인 입당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을 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은 왜 반기문 총장을 찾아갔을까가 아니라 질문이 윤석열 전 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러 갈 때 최재형 전 원장은 왜 하필 그 시점을 택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을까?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거꾸로 선수치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조금 전에 선수치기라고 했습니까? 네. 상당히 그 허를 파고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어허.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업을 벌여온 건 많이 전해졌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13억 4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5주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을 해서 15만여 건을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온 케이스가 몇 건이냐? 4건이었다고 합니다. 오호. 15만 분의 4가 되는 건데요. 네. 이 자가진단 키트의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사실 많이 나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됐었던 건데, 근데 서울시는 밀어붙였던 거죠, 오세훈 시장은.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사업을 우수 협업상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에 앞서서 진보당 서울시당이 시민 50여 명의 감사 청구 동의서를 받아서 시민감사 청구서를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가 되겠죠. 그런데도 우수 협업상에 선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시민감사 청구를 그러니까 추진한 이유는 키트 보급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근데 선정한 다음에 포상금이 있었다고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근데 포상금 지급은 또 유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좀 그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짚어야 되는 문제는 이 상을 주는 게 맞느냐 그런 것이냐 이런 논란을 넘어서서 네. 사실은 자가 그 진단 키트 보급이 제대로 된 사업이었을까, 꼭 했어야만 되는 사업이었을까, 이것도 사실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13억 4천만 원을 들였는데 15만 분의 4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 사업이냐, 꼭 필요했던 사업이냐. 네. 좀 어찌 본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사실은 짚어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서울시 방역 대응과 관련한 가짜뉴스 팩트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중에 이 자가검사 키트 관련한 걸 올렸거든요. 네. 뭐라고 올렸냐면 지방개혁법에 따라 합법적 구매 절차를 거쳤다.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시민감사 결정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어요. 시민감사가 결정됐다는 얘기 저 안 했어요. 청구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죠. 이거. 네네. 그죠? 자, 요 점을 좀 하여간 확인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급증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거 자가진단 키트 아니냐. 이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감염자였던 사람들이 저 키트 검사 결과만 믿고 네. 그냥 활동량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오히려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의 토론을 좀 거쳐가지고 도입할지 말지 좀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린이 인규님이 세금 훈훈하게 쓰시네요, 세훈 시장님. 어제 강남구청장 얘기처럼 요즘 서울시장님 뭐 하고 계시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이 방역 현장에 안 보인다. 구청장들이 먼저 회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에 대해서도 답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 SNS에 올렸는데 서로를 갈라치기 하고 남탓만 하는 것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용히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아니 이 말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들어야 되는 말 아닌가요? 아하. 그렇지 않나요? 서로 일하게 도와달라네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 탓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럼 일단 좀 정무부시장부터 좀 준엄하게 한 말씀 하셔라. 시장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힘쓰시고 계신 건 알겠지만 시선집중 인터뷰도 좀 해달라 말씀드리고요. 오늘이 취임 100일이시더라고요. 아 예.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선집중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죠. 자영업자 비대위가 그저께 그리고 어젯밤에도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바로 여기 마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영대교 교관을 계속 오갔다고 합니다. 네. 그 주최 측 추산으로는 차량 한 400여 대가 그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심야의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은 분명했는데 손실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철회. 이게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인 거죠. 네, 저희가 월요일날 실내포차 사장님 인터뷰도 했지만 빚만 쌓여간다고 하시잖아요.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뭐 손실보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고 여기는 물론 이제 소급 적용 어떤 요구가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입이 아픕니다. 소급 적용 얘기는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네. 다만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업 제한만 놓고 보면 해법은 있어요. 뭐냐면 이번 제한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상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 제한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제대로 보상만 해준다면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데는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제를 풀려면 하루라도 빨리 보상심의위원회 열려가지고 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제시를 해라. 네. 그러면 보상 방법을 보면 아 이게 제대로 손실 보상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자영업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보상할 거라고 믿으면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조간을 보면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게 10월 8일이거든요. 네. 이날에 딱 맞춰서 손실보상심의회를 연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기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10월 말부터 지급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네. 뭐 이거는 저기 그래서 법을 뛰어넘어서 소급적인 반대가 뭐가 됩니까? 앞서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 행정적 원칙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실무 작업은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보상 방법이라 기준 가이드라인 잡아가지고 사전에 여론 수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무 작업으로, 네. 선 작업으로.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제대로 하고 계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랜덤으로 방송하는 커피 쿠폰 참여 이벤트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참여 멘트가 들리면 아는 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 물러갈게요. 담화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